에밀리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며 부모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좋은 친구를 사귀며 예쁘고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미국을 벗어난 무언가 다른 삶을 살고자 했던 그녀는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며 3년 동안 거주했고 일상 한국어를 제법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의 숫자는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외국인에게 친숙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으며 각종 우리 기업들의 전 세계에서의 활약, 그리고 각종 매체 및 유명인 등으로 인한 소프트 파워에 의한 영향으로 한국이 더 이상 외국에게 생소한 나라가 아니게 된 것 또한 이런 외국인의 숫자 증가에 한몫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전 세계 외국인들이 어떤 경로로 가장 많이 한국을 듣고 알게 되는지 아시나요? 정답은 문화 콘텐츠라고 합니다. 이는 특히 근래 K-POP 및 각종 드라마로 인한 한국 문화에 대한 두터운 팬 형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깊은 정에 감동해서 코리아 따봉이라고 외쳤다는 그런 클리셰적인 영상은 아니니 안심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한편 한국에 오래 머무른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기하고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말 놀라는 점 중에 하나는 뚱뚱한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점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활동적인 생활 패턴과 칼로리가 비교적 적은 음식 등의 섭취로 인한 낮은 비만율은 특히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서구권으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각 나라의 비만율을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의 여러 국가들이 높은 비만율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있는데 반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베트남 등과 함께 비만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발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놀라운 점을 공개하기에 앞서 영상을 시작할 때 언급했던 미국의 에밀리를 다시 소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밀리는 20대 미국 국적의 여인으로서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3년 정도 거주한 그녀는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공유해서 주위의 한국인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생산했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피드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학원에서 동료 한국인 스태프들이 휴게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들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듣게 되었는데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전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전해 들은 적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샤워도 매일마다 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왼팔을 들고 고개를 숙여 제 겨드랑이 냄새를 맡게 되더군요. 저런, 에밀리가 불행하게도 동료들이 그녀에 대해 뒷담화하는 것을 듣고 말았군요. 사가지가 없다고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를 못한다고 욕하는 것도 아닌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들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그녀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해당 글을 읽으면서도 무척 미안해졌습니다. 해당 포스트에 에밀리의 친구들의 반응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아마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겠죠. 그녀의 친구들은 주로 그렇게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몸냄새도 똑같을 것이라고 에밀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에 대한 에밀리의 반응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은 신기하게도 체취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며 이제까지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 냄새가 몸에 배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한국인들은 땀도 잘 안 흘린 듯하며 운동을 많이 해도 몸에 땀 냄새가 잘 나지 않는 특이한 특성을 지닌 민족 같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끼리만 생활한 우리들은 이게 대관절 무슨 소리인가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냄새가 잘 안 나는 민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몸냄새가 많이 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상 후반에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짧게, 진짜 짧게 과학 이야기를 하자면 ABCC11이라는 유전자는 지방산 분비와 귀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인데요. 세계의 모든 사람의 ABCC11 유전자형은 크게 G형과 A형으로 나뉘는데 서양인이나 아프리카인들이 G형을 지니고 동양인들이 A형을 지닌다고 합니다. G형은 지독한 냄새와 끈적이는 귀지가 나오며 A형은 마른 귀지와 덜한 냄새가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G형이 대부분이었으며 아주 옛날 인류가 아시아로 이주하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A형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G형을 가진 서양에서 향수가 발달한 것도 이 때문이고 데오드란트 시장이 큰 이유도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금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지, 우리의 유전자가 슈퍼 유전자라서 일주일 동안 씻지 않아도 계속 비누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겠죠. 추가로 특히 서양인들은 G형 유전자를 가졌으니 그들이 다소 불편한 체취를 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유전자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 한국인들은 넓은 아량으로 그들의 유전적 특성을 이해 및 존중하고 뒷담화는 지양하여 그들을 상처받지 않게 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앞서서 몸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민족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어렵게 구한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파란색은 G 유전자, 그리고 노란색은 A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태평양의 섬나라들과 남미 국가들의 파란색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반해 동아시아 쪽으로 갈수록 노란색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민족을 냄새가 나는 민족이라고 지칭하면 자칫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그런 코멘트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표가 채취에 대한 위 질문에 대답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왔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